안녕하세요. 에이다 원입니다. 금일 4월 27일 오전 아침 시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꽤 굵직한 이슈가 하나 터졌죠. 백악관 기자 만찬 충격 사건, 그리고 유가, 나스닥, 콜레리티 법안.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들과 함께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달러 인덱스, 이제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 ETF는 월요일자가 이제 유입이 안 돼가지고 내일 나오죠. 내일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크립토 뉴스 쪽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부터 보면은 오늘 백악관 기자만찬 충격 사건이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겨냥한 용의자가 확인이 됐는데 아직 동기는 조사 중이라 하고 피델리티 고객 계좌 오류 사태도 나왔습니다. 투자자 계좌에서 돈이 사라지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는 건데 이건 개별 이슈기는 한데 이제 금융 시스템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라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AI가 소프트웨어 업계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AI 도입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한다는 시점이 됐다라는 건데 이건 나스닥 종목 선택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AI 투자 열풍이 증시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IPO 시장에서 엔트로픽, 오픈 AI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유가 상승과 증시 반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 진전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함께 반응을 했다는 건데 근데 동시에 미국 이란 협상이 2개월째 교착 상태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랑 현실 사이에 괴리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뉴스는 캐비너시 연준 의장 인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 후임으로 거론이 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으로 바뀌면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중 하나겠죠. FT에서는 총격 사건 용의자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관리들 전반으로 표적을 삼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 인준에서는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가디언을 보면 총격 사건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60분 인터뷰에서 당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이 경원들의 대피 노력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됐다는 현장 묘사도 있는데 반정부 정서가 용의자의 동기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는 어렵지만 미국 정치 내 불안정성이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죠.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산군들 살펴볼게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저는 현재 3일봉으로 보고 있고 다음 확장 값인 1대1 비율은 27,766. 저는 현재 단기 숏을 진입한 상황이며 추세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면서도 주봉, 봉 하나당 RSI를 관리하는 느낌이 났기 때문입니다. 매 봉마다 과매수를 적절히 소화하면서 올라오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강세장으로 돌입했다라고 확정하기보다는 봉 마감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디와 SMI 구조에서도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는 힌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코스피를 보면 주봉상 역대 신고가 영역에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서 1대1 비율과 파동의 확장값으로 봤을 때 중첩이 되는 구간은 6,700포인트. 이 구간에서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계속해서 눌림 없이 눌림이 나오더라도 꼬리만 주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굳이 추격을 하기보다는 현재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은 3%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지난주와 보합 수준인데 하락 파동에 피보나치 0.5 되돌림 후 구간인 98달러 여기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만 뚫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파동이 하락의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험 자산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겠지만 다시 한번 이 0.5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한다면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향을 정해줄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방향이 나온 다음에 그 결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금 차트를 보면은 4,700달러이며 고점과 저점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힘이 슬슬 빠지고 있고 여기서 가속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횡보를 이어가면서 우회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고 수렴 완성 후 방향 확인이 필수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채권 금리는 전 구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4.3%, 30년물 4.9%, 5년물 3.9%, 2년물은 3.797. 크게 튀는 건 없지만
이번 주 수요일 FOMC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이어지는 거죠. 페드 와치를 보면 금리 동결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FOMC 8월 의장이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케빈 허시 의장이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파월 발언이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98.49 강하게 내려꽂고 있습니다. 6시간 봉을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하락 채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8 이탈이 확정이 되면 하방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크립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들, 비트코인, 금, 나스닥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니까요. 오늘 이 98 라인이 유지가 되는지 이탈되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인 온체인 쪽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OI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OI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더 유의 깊게 지켜보면 좋겠죠. 단순하게 이게 숏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인지 정말 찐 상승인지 그것은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나 상승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리면서 확정 시그널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청산맥 79,208달러 기준으로 상방에 79,000과 8만 달러의 구간에 숏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바로 위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면 숏 스퀴즈가 발화되면서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죠. 반대로 하방을 보면 75,000과 76,000달러의 롱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펀딩비는 현재 혼조세입니다. 롱과 숏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한쪽 방향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스퀴징 구조가 형성되기 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음펀비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상승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 구조가 혼조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BD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세력이 롱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퀴징 구조가 먼저 나오고 확정 시그널을 보는 게 전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실하게 오른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안전하게 시장을 참여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크립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99% 확실한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포인트겠죠. 두 번째는 클래리티 액트 법안 관련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크업이 없다는 공식 확인이 나왔고 일정이 미뤄진 거죠. 근데 버니 모레노 상원 의원이 5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정은 밀렸지만 의지는 확인이 된 거죠. 크립토 시장 구조법이 5월에 윤곽이 잡힌다면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펑의 바이낸스 발언인데 AI 에이전트 기축 통화가 크립토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고 금리가 내려오고 QE가 시작이 되면 다음 크립토 강세장은 야생으로 갈 거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크립토를 강하게 볼 수 있는 논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에이브가 솔라나에서 네이티브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라이즈를 통해서 솔라나 지갑이 덱스에서 에이브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건데 디파이 크로스체인 확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머니가 이달 중 공개 출시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3% 캐시백에 6% 예금 이자까지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타 테스터 기준이지만 크립토 결제 연동 가능성이 있어서 리플과 비트코인 계열에서는 이 뉴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 즉 ABTC가 드럼헬러 사이트에서 광고 11,298대를 추가를 가동하면서 주가가 13% 급등을 했습니다. 총 해시레이트가 28.1이나 올라갔고 에릭 트럼프가 기관 규모의 코인 노출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투자자 35%가 더 나은 크립토 서비스를 위해 은행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크립토 수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제도권 수용이 빠르게 가속화되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원체인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을 브릿지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 레저, 이더리움, 카르다노 간의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시박스도 XRPL 위에 XRP 홀더 대상 수익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즉 리플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간다 라고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내리면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 숏스퀴즈 발화가 시작이 될 것이고 가격 OI 동반 상승 신규 롱 이익 구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98 이탈 확정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이 상승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고 클래리텍트 5월 통과 기대 선반영 나스닥 27,700 돌파 상방 모멘텀 유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면서 나스닥 3일봉 과매수 복마감, 실패 시 조정, 단기 조정 올 수도 있고 백악관 총격, 정시불안, 지속 리스크 오프, 그리고 CBD 차트 현재 혼조세, 고래 확정 매수, 시그널 부재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며, 그리고 FOMC 때 파월 매파 발언 시 달러 반등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들 주의 깊게 봐주시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OI가 같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우리가 단순하게 숏 스퀴즈인지 정말 확정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달러 약세 흐름과 유가 방향이 이번 주 전체장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신을 두기보다 이제 천천히 이 구조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팔로우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며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